예, 안녕하세요. 저기 수리논술 강사 이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의예, 약학, 상위 자연계 논술. 여기 상위 자연계 논술이라고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이 논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다 확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몇몇 학교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정원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의예과 정원이 발표되어 있는 게 작년도 4월 기준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 4월 기준이면 지금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5천 명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은 3,058명을 뽑는 단위로 시험을 봤었고 올해 500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3,500명 정도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몇 학교들은 아직 정원이 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확정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약학이나 이제 상위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뭐 모든 학교를 다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하는 학교가 의예과를 시험 보는 학생들하고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시험 보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고려대도 없었죠. 고려대도 이제 논술 시험을 재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연세대학교까지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논술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학교들을 다 준비를 하면 나머지 학교들을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형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텐데 어쨌든 최상위 시험을 보는 학교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매년 이제 저하고 공부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의대나 이제 연대 또 약대까지 이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는 지금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128명이 아닐 것 같아요. 128명보다 더 적어요.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거든요. 저기 프린트물로는 어, 몇 페이지야? 4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에 이제 정원이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중에 이제 확정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아마도 음, 부산대학교하고 가천대 정도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확정이 몇 명인지 될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대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막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교는 11개 대학이고요. 일단 학교마다 수능 최저하고 논술 시험 또 이제 교과 반영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다르고요. 이제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무려 10명이나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10명을 모집 안 하는 바람에 시험을 뽑는 학생 수가 경희대학교하고 경북대밖에 없습니다.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다. 그다음에 한의학과는 22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천대가 안 뽑다 가천대가 이제 추가가 돼서 경희대 말고도 이제 7명이 뽑게 됐고요. 약학과는 14개 대학에서 107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얘네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수능 이전에 5명을 논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약대 같은 경우에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수능 이후에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래 정원은 이과 같은 경우 234명인데 올해만 184명을 뽑아요. 올해만. 이게 재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입시 관리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논술 시험을 12월 달에 2차까지 보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추가 합격의 인원이 50명이 생기는 바람에 올해 그걸 그 빼고 뽑는다고 해가지고 50명이 줄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많이 뽑는 학교였는데 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줄었죠. 5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87명을 뽑고 있고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메디컬 보는 친구들이 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시험이 큰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보통 메디컬 보는 친구들은 여기를 잘 안 보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연세대학교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주로 과고, 영과고예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들이 주로 많이 보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영과고 친구들이 거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최저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논술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어, 내가 어떤 형식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대부분의 시험이 수학 단독형이긴 한데 특히 의예과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 시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시험이 붙어 있는 학교들을 시험을 볼 때는 과학 논술을 못하면 당연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학 논술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응시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아, 이 학생은 되게 과학 논술을 좀 이렇게 글 쓰는 게 논리적이고 좀 잘 쓰는 친구들이 보이면 과학 논술을 꼭 보게 만들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희대 의대를 좀 많이 보게 해서 항상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희대 의예과가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붙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논술을 이제 좀 잘 쓰는 학생들, 글 잘 쓰는 학생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는 크게 이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 수능 이후고요. 그건 이제 최저를 맞췄느냐, 최저를 못 맞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수능 이후에 시험 볼 걸 선택을 한다면 수능 점수가 나온 걸 보고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별로 없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랑 수업을 한 친구들 중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논술 보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수능 한 개 틀렸거든요. 연락 온 친구가. 그럼 당연히 시험 보러 가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의 결과를 보고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또 이제 선택 과목이 미적분까지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수2까지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미적분학도 안 나와요. 그래서 미적분학까지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기하 확통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르쳐 보니까 작년부터 좀 심화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기하 확통을 너무 못해요. 네, 너무 못해요. 그래서 기하학통을 잘하는 친구들은 기하학통을 보는 학교까지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자기가 이제 기하학통에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걸 배제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모집 인원보다 이제 실질 경쟁 조건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게 이제 수능 최저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4, 5의 최저를 갖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못 맞추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강도를 한번 좀 본인 스스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교과 반영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면 학교별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몇몇 학교들은 뭐 그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수능 성적이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못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학생들이 저걸 너무 잘해요. 저기 그 논술을 너무 잘해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논술을 거의 틀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교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낮으면 붙기가 힘들어지죠. 반면에 가톨릭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논술이 100 들어갔었는데 작년까지는 논술 저기 교과 과정이 들어갔었습니다. 한 30%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논술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실질 반영 비율 또 학교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 따라서 교과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나중에 시험 원서 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이 올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지역 선발하는 학교가 몇 개가 생길 거예요. 아마 가천대도 생길 확률이 있고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서울권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선발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부산대학교 의예과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는 완전히 니네들은 땡 잡았다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지역으로 뽑는 인원만 그때가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지역으로 뽑는 인원만.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거의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명이나 합격을 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명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적어요. 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만 준비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역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은 뭐 그냥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못 맞춰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작년처럼 시험이 어려우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아예 못 보러 가고 지금 재수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학교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많이 쓰면 6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부로 어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당연히 논술 전형 6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6개를 쓰는 친구가 아니라 학생부를 한 3개 정도 쓰고 논술 3개 정도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모두 막 내가 이 학교에 관심이 많다 해서 이 학교만 노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생물 논술을 되게 잘하는 과학에서 생물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경희대 의대, 뭐 아주대 의대, 경북대 의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이게 생물 논술을 주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한 번 준비하면 여러 개 학교를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특징에 맞게 본인 실력에 맞게 좀 준비를 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뭐 6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일정에 맞게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볼 수 있는 날짜가 6일에서 7일 정도거든요. 논술 시험을. 그러면 6일에서 7일 정도에 하루에 2개씩 보는 경우 되게 힘드니까 하루에 1개씩만 본다고 하면 어차피 6개는 그냥 쓰게 돼 있어서 이게 학생 실력이나 모르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일정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다 쓰는 친구 같은 경우. 자, 이제 여기 이거는 4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예, 이 괄호로 되어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아마 그 숫자들 괄호에 있지 않은 숫자들이 맞을 거예요. 이게 정원이 5천 명 단위로 되어 있을 때 나와 있는 정원인데 제가 아마도 이렇게 뽑겠지 하고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 정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5월 달에 이게 우리 입시가 3월 달 말에는 전년도 입시를 분석하게 했고요. 4월 달에는 이번 4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2027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의 확정판은 5월 달에 나오거든요. 5월 달에 나오면 업데이트된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모아놨죠.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그러니까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시험을 보죠. 과학 논술을 시험을 보죠. 나머지 학교는 다 수학 단독형이고요. 시험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나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택을 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물이 나오고요. 아주대하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교는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그게 생명과학을 주로 시험을 보고요. 아니 주로가 아니라 무조건 생명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는데 의학논술은 뭐 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 같은 것도 좀 간혹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생물논술이긴 해요. 그래서 생물을 하는 친구는 요 3개 학교를 다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뭐 과학 논술을 잘한다. 근데 그게 물리나 화학이다. 그럼 경희대 무조건 끼고 봐야죠. 과학 논술을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봐야 되고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다. 내가 진짜 수학을 너무너무 잘한다. 막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되게 잘한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가 가톨릭대, 뭐 인하대 정도.
한양대 정도가 의학 논술로는 그전 학교들이 시험에 수학 잘하는 학교들이 붙기 좀 쉬운 학교고요. 수학은 잘 이해를 못해도 계산을 정말 잘한다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식에 대한 연산들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잘하고 그걸 작은 공간 안에 요약을 잘한다. 그러면 성균관대 시험을 봐야 되고요. 나는 정말 수학 문제 풀 때 아주 단순한 계산도 실수가 없다. 조금의 실수도 잘 안 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중앙대가 맞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합격자 평균이 100점 만점 100점입니다. 예, 거의 100점 만점 100점으로 나와요. 최근에. 이게 시험이 되게 쉬운데 시험 시간이 120분이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나머지 학교는 다 그냥 평범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조금 수학이 좀 어렵긴 한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생이 준비하면 좋냐면 수능을 되게 잘하는 학생, 킬러 문제 잘 푸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킬러 문제 위처럼 시험에 수능 논술 시험이 나와요. 그걸 깔끔한 답안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을 빨리 맞춰낼 수 있고 식을 빨리빨리 적어가지고 쓸 수 있는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그냥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 보는 학교 여기 잘못 나왔어요. 여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미적분도 안 나와요. 수원 수투까지만 나오고 저기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경북대 같은 경우가 미적분까지 나오고요. 미적분에다가 기하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 학교가 부산대, 확통까지만 나오는 학교, 기하를 안 보고 확통까지 나오는 학교가 가톨릭대. 그 다음에 전 과목이 다 나오는 학교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하를 못한다. 그러면 기하가 나오는 학교를 시험을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붙을 수가 없죠. 기하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기하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가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0점인데 30점 손도 못 대고 나면 붙을 수가 없죠. 그건 일반과도 못 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확통을 못한다? 가톨릭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따졌을 때 250점에 해당하는 분량이 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확통을 못하면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적분까지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뭐 기하 확통이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시험을 보는데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학 계열은 학교는 훨씬 많아요. 아까 의예과보다도 훨씬 많고요. 다만 정원이 10명 넘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붙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대, 이화여대학대 한 명 붙었는데 시험을 많이 보지도 않고요.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 그래서 요즘엔 이걸 학생들이 틈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대를 못 가는 친구들이 논술, 응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응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대 준비 언제 많이 시작하냐면 9월 달에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약대는 논술 준비 시작을 언제 하냐? 원서 쓰고 나서 원래는 의대가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를로 틀어서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지는 않고 뽑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최저가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응시를 하는 경쟁률은 막 100대 1, 200대 1 정도 되는데 최저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붙을 수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삼합사 정도 되는 학교들은 최저만 맞추면 어느 정도 합격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반대로 논술 준비를 어느 정도 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몇몇 학생들 가르쳤는데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최저를 못 맞췄어가지고 논술 준비 해볼게요 해서 했는데 늦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논술도 좀 아쉽게 잘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수능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수능도 최저도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응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놨는데 수능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 없이 연세대가 이제 저기 수능 이전에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쯤 봐보는 거에 대한 의의를 두고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는 학생들이 5명밖 뽑는 학생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경쟁률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대 1은 나오지 않을까. 최저가 없으니까 다 써놓고 뭔가를 노리는 붙이기 되게 힘든 학교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 보는 학교들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니까 그거 한 번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고려대학교의 논술에 대해서 다시 여기 설명드릴게요. 시험은 논술 100%로 뽑아요. 교과 과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하고 고려대학교의 두 개의 차이점이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또 수능 시험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시험 과목이 연세대가 이제 작년까지는 수학만 봤었는데 올해 과학논술을 본다고 해요. 근데 과학논술을 어떻게 낼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과학논술 시험을 볼 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까지 포함해서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통합으로 볼지 선택을 해서 볼지는 5월 달에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합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통합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더라도 통합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과학논술 시험을 보면 모든 논술 시험 중에 제일 길어요. 150분을 원래 150분을 시험을 봤거든요. 2시간 30분을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수학 전범위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배우는 과목 외의 과목들도 있는 과목들까지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미적분, 기하 벡터, 확률, 통계까지 나오고 골고루 시험에 나와요. 미적분도 나오고 기하 벡터, 확통이 나오는데 다만 연세대학교 시험 문제 형식은 수능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만 공부하고는 연세대학교 문제 형식이나 느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멍하니 있다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그거보다는 수능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시험이 뭐가 나올지 솔직히 예상이 다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네모난 그 세트로 모의고사 몇 번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원래 이제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여기가 제일 붙이기 쉬운데 여기가 제일 시험을 안 보. 저하고 수업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안 보는 학교예요. 그다음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트랙 A는 의예 시험을 보는데 수학 단독형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들 위주로 일정을 짜고 내용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과학 형태. 약학을 보는 친구들이 의예를 보는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약학 보는 학생들은 약학 위주로 일정을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트랙 D는 이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보통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영재고나 과고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논술 플러스 사실 여기에 연과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연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은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를 못 보는 친구들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논술이라는 시험인데 사실 논술이라는 시험 이름 때문에 학생들이 논술인 줄 아는데 사실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제가 작년도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뒷페이지에 가면 부록의 형태로 18페이지부터는 부록의 형태로 학교별로 어떤 시험들이 나왔는지를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를 가볍게 몇 개의 내용으로 써놨어요. 사실 이제 학생들마다 만나봐야 이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알아요. 만나봐서 부모님 말 듣고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대충 거꾸로 제가 이런 학생들이 붙더라 해가지고 이런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논술을
통합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이 과학 논술이고 50점이 수학 논술이에요. 거꾸로 여기는 수학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틀리면 떨어집니다.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학이 너무 쉬워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수학 시험이 나올 때 기껏해야 다항함수 정도의 시험 문제 정도가 나와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뭐 증명이라든가 어마무시한 뭐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올바르게 계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물 논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 논술을 못하면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물 논술 점수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시험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물을 잘하는 친구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자, 이 학교를 만약에 아주대학교를 준비를 한다면 어떤 학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다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학 문제를 깔끔하게. 여기 깔끔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쓰면 안 되고요. 깔끔하게 차례에 맞춰서 뭐 문장까지 곁들여서 이쁘게 답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학 시험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돋보여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 과정 일일이 쭉쭉쭉 써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 개념 거기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문장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실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나온 게 뭐 PCR이라든가 뭐 작년 같은 경우 항체, 대조군 이런 실험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요약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해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던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붙는 학생들이 많이 붙는 학생들이 영과고 친구들이 사실 많이 붙어요. 최저를 맞춘 친구들 중에. 다만 영과고 친구들 중에 특히 이제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시험을 또 잘 안 봐요. 그래서 붙을 수 있는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영과고 친구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험도 좀 많이 해보고 실험 보고서 같은 것 좀 많이 써보니까 그걸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붙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3교시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1교시는 오전, 2교시에 오후에 잠깐 중간에 3교시는 약간 저녁 시간에 보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3교시에 시험을 봐요. 3교시에 시험을 주로 보고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상대적으로. 3교시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다 나오는데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열, 삼각함수, 적분. 여기가 수원수투밖에 시험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험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워요. 뭐 답도 막 루트에 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답들이 나오게 만들어 일부러.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 있는데 쉬운 문제를 틀리면 100%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근데 배점이 막 쉬운 문제라고 해서 배점이 엄청나게 낮고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배점이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에요. 배점이 예를 들어서 1-1번 문항의 배점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거든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1번에 소문항이 3개, 문제 2번에 소문항이 3개, 문제 3번에 소문항이 3개 내지 4개. 그럼 평균적으로 한 문항당 10점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5점으로 가고 15점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10점으로 비슷하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항을 틀리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좀 어려운 문항을 좀 틀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답안지를 쓰는 공간이 되게 적어요. 세 문항의 답안지를 써야 되는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 줄 아래에 작성하면 무효루처럼 채점하지 않음.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기 때문에 글씨 큰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 중에 합격하는 성균관대는 합격한 가능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공간 안에다가 다 써야 되니까. 특히 그리고 문제를 너저분하게 푸는 친구는 또 합격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작은 공간 안에 요약해서 계산 과정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여기가.
어? 이 기하라고 썼는데 여기 나오는 기하는요, 그냥 그 우리가 말한 벡터 이런 기하가 아니라 시험범위 없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성질이라든가 뭐 원의 성질이라든가 부채꼴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중학교 기하 정도의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하려면 채점자 마음에 드는 답안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에 나오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 1, 2, 3, 4가 나오는데 조건 3개만 갖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100%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풀이를 할 확률이 높고 맞았다 하더라도 점수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해설하고 그 조건들을 잘 연결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도 30번 문제 같으면 조건 가나다가 나오는데 가를 해석한 결과물, 나를 해석한 결과물, 다를 해석한 결과물을 합쳐서 정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뒤죽박죽 쓴다거나 또는 빼먹고 쓴다거나 그러면 정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개념하고 이 문제는 뭐 이거는 무한급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내가 무한급수에 대한 답안지를 쓰려면 부분합이라는 걸 어떻게 도입할 건데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개념하고 연결을 잘 해줘야 되고요. 이제 이게 논술이니까 논리적으로 잘 서술해야 됩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뒤죽박죽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시험지에다 풀듯이 풀어버리면 채점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죠. 학생들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그 논술 답안지를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읽어보죠. 그런데 여기다 썼다 저기다 썼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순서대로 이걸 네가 썼던 순서대로 읽어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맞으면 그래도 좀 선해해서 좀 좋게 해석해가지고 아 이렇게 썼겠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답이 틀리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부분 점수도 받을 여지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 배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좀 그럴 거거든요. 100분 시험을 보는데 네 번째 문항을 못 풀었어도 합격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문항이 시험에 나오는데 네 번째 문항을 못 풀더라도 아예 세 문항만 맞으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 결과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게 좋을지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내가 문제를 풀고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다 연습은 시킬 거예요.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 좀 해야 되고 사실 1번은 이제 평상시 수학 실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흔한 실패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잘 풀려고 해요. 그 문제를 30분, 예를 들어서 시험이 100분인데 첫 번째 문제에다가 한 50분을 썼다. 그럼 떨어지겠죠. 나머지 문제 3개를 못 풀 테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도 마찬가지만 첫 번째 문항을 완벽하게 쓰려다가 뒤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만큼 그 배점에 해당하는 만큼만 학생들이 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모르니까 용어를 막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수학보다는 과학이 좀 많은데 용어만 쭉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풀이 근거를 아예 생략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계산의 근거는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또는 뭐 미분을 하면 부분적 분법을 사용하면 이런 기본적인 계산 근거들을 어, 쓰는 연습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적분 문제가 나오면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치환적분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부분적분법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면 뭐 이런 식의 근거들을 쓰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준비는 잘 됐는데 이런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맞추는 겁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어차피 시험을 못 보러 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야 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보면 의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합격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합격하는 애들은 어떤 애냐면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잘 쓴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면서 잘 쓴 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가르치다 보면 1년에 한 3명 정도 만나요. 걔네들은 무조건 합격해요. 100%. 그리고 작년에 그 100% 합격한다고 말해줬던 애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네,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잘 쓰는 애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합격하느냐? 굉장히 똑똑하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냥 잘 쓰는 애들. 그냥 잘 쓰는 애들이 합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 형식이 제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맞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의 형식을 잘 연습해서 가면 합격할 가능성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잘 쓰는 습관, 끝까지 잘 쓰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 반대로 굉장히 똑똑한데 잘 못 쓰는 애들은 잘 떨어져요.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는 아는데 채점자가 몰라요. 답은 맞췄는데 답만 써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잘 쓰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잘 쓰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논술 준비를 기출 문제 많이 푼다라는 걸로 이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고 학생들이 그냥 문제 풀면서 써봤던 걸 기출 문제 많이 풀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기출 문제 많이 풀었다고 실제 나오는 수능 잘 볼 확률 없거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풀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리형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 뭐 2에 이것도 좀 제가 이렇게 저의 욕심이라서 2번 정도 쓰면은 100% 합격할 텐데 2번은 좀 많고요. 한 번이라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냥 세트를 가지고 90분 정도에서 100분 정도 써본 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80분 정도 모의고사를 과제로 내주거든요. 그거를 좀 써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항상 아이러니한 게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과제로 내주면 과제를 해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부모님들이 과제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과제로 해오라고 시키라고. 부모님들도 못 시키잖아요. 고등학생들. 사실 과제로 내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면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제가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안지를 문장으로 쓰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근거를 써가면서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대비는 제가 해줄 수는 없고요. 한 여름방학 정도 되면 과학논술을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생길 겁니다. 그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과학논술은 저도 잘 몰라서 준비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는 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준비 안 하고 가면 그냥 백지답안 되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지답안은 백지답안 같은 수준의 답안지. 아무리 써도 빵점이에요. 그런 친구 많아요. 많이 쓰고 나왔는데 실제 채점한 결과 보면 0점이에요. 그런 경우 엉뚱한 말 많이 쓰고 나오는 경우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이제 모의고사 이제 한 번 봤죠. 3월 모의고사 한 번 봐가지고 아마 3월 모의고사는 수능 최저를 다 충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처음 이제 다다음 주인가 그거 시험을 보죠. 그거 보고 6월 평가원 보면 이제 최저 충족률이 점점점 고3 같은 경우에 많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이 들어와서 비율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청 문제, 3월 교육청 문제는 학생들이 되게 익숙합니다. 앞에 봤던 시험들을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익숙해가지고 그냥 조금 쉽게 시험을 봤다면 6월 평가원부터는 출제자에도 달라지고 또 수능에 가면 완전히 출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는 문법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여기 뭐 창의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지역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창의형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대학교가 창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저 없이 의대를 뽑아요. 약대도요. 최저 없이. 근데 이제 대상이 고3밖에 안 돼요.
뭐 재수 이상에서는 그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6월 정도 되면 설명회를 또 할 텐데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업데이트된 결과물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기본기를 정리하고 있는 시기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그래서 2주간 휴강을 하고 5월 달부터 다시 재개강을 하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파트가 미적분까지 수원 수투 미적분 내용은 다 했고요. 지금 확통하고 있어요. 확통 중에 이제 경우의 수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다음 5월 달 가면 아마 확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확률 얘기, 그다음에 통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 약한 친구들은 수업을 좀 제 수업은 아니어도 제발 좀 들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러 가서 확통 문제 못 쓰면 대부분 확통 학교에서 써야 합격할 거예요. 확통은 웬만한 애들 그래도 풀기 때문에 확통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은 실전편을 연습할 텐데 어느 정도 학교군을 이제 저랑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수업 시작할 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교를 시험을 보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학생들을 확인해 볼 거고 이제 학교군을 좀 확정해 나가는 시기고요. 이때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위주로 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기본 문제라든가 기본 문제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본 문제를 통해서 내용들 개념들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반대로 좀 빠른 속도로 그 개념들을 실전 문제로 만들어낸 문제들, 여기는 기출 문제도 있고요. 제가 만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교재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교재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의대를 위주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가톨릭대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연세대를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연세대 유형의 시험 문제 형식들. 그리고 연세대는 급하기도 하죠. 10월 초에 아마 보게 될 텐데 10월 초에 보기 때문에 빨리 실전 연습하는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는 제가 이제 파이널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1회짜리 수업이라든가 5회짜리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진짜 시험 보려는 학교들을 위주로 점검을 하는 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학교를 다 준비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논술 전형에 써야 되는 학교가 한 3개 정도다 그러면 그 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좀 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꾸준히 한 친구들이 합격을 할 겁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